일상적 주제로 글을 쓰는 거. 글쓰기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입문할 때에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관련이 있는 것들을 먼저 표현하고 쓸 줄 알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뭐 추상적인 것들은 나중에 좀 이루어져도 되지 않을까.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을 쓸 때 훈련하는 방법 3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나는 뭐를 했다. 두 번째 방법은 읽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소설 같은 거 읽은 다음에 요약 쓴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지막 거는 천일문 같은 이미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서 이거를 외운 다음에 따라 쓰는 거예요. 각각의 3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마다 효과가 어떻게 다를까? 일상적 주제로 글을 쓰는 거, 요거 먼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입문할 때에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장 친근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에도 중요 단어라는 거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네. 나, 너, 밥 이런 그런 거요. 학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먼저 배우는 게 정상적인 거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데, 네. 글 쓸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랑 관련이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쓸 줄 알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뭐 추상적인 것들은 나중에 좀 이루어져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이게 좀 우선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글 쓰는 과정 자체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짧은 글을 쓴다고 해도 이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쓸 글의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주제 자체는 좀 쉬운 게 처음에 시작하고 부담 없이 이제 글을 써볼 수 있는, 특히 영어로 이제 글을 많이 쓰지 않았던 학생이라고 하면 네. 그냥 일상의 주제, 일기처럼 이렇게 써와라 하면은 쓰는 것 자체는 좀 어렵지만 내용은 좀 쉬우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얘기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생각하는 걸 연습해라. 영어로 생각하기. 영어로 생각하기가 뭐냐 가만히 실체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영어로 표현해 본다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정말 잠을 별로 못 자갖고 정말 피곤해.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는 게 그쵸. 영어로 생각하기인 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할 때 일상적 글쓰기가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필요를 느낀 다음에 학습자가 뭔가를 하면은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영어로 뭐야? 단어집에 써 있는 걸 외우는 거는 잠깐 기억했다가 많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나 쓰레기통이 넘쳐갖고 엄마한테 혼났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내가 쓰고 싶다 하는데 쓰레기통이 뭐였지 했을 때 그때 딱 찾아보면은 이게 강인한 그쵸.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딱 기억을 하고 네. 손으로 쓰니까 문장 안에 딱 이렇게 이 내용이 엮여지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누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일상적인 것들로 글을 쓰면은 이런 생각을 해서 입문 단계에서 추천하는. 그쵸. 입문 단계에서 상당히 네. 추천을 드립니다. 책 읽고 요약해서 글쓰기 이런 네. 거는 어떤 능력이 좋아질까요? 책을 읽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쓰게 되면 책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써라. 요약뿐만 아니라 책의 교훈이 뭐냐?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이 캐릭터라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네. 그 책의 내용을 일단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 정리된 내용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생각해라에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떤 과정이냐면 네. 영어 책을 읽었죠. 그걸 생각할 때는 국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영어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한글로 생각하는 과정이 줄어들어요. 실용적인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애들이 그걸 일일이 한글로 머리로 생각하고 번역해서 보냐? 이렇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네네네. 이 많은 부분은 아이들이 그냥 읽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답을 고르게 돼 있어요. 이게 또 필요하잖아요. 100% 번역해서는 이 시간이 안 나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게끔 하는 훈련이 돼요. 영어와 가까워진다는 게 이런 과정이죠.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거나 영어로 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바로 빠르게 밀접하게. 그래서 그런 효용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상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안락사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된다. 이게 네. 주제가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안락사 영어로 뭐야?
일단 요거에서 시작해서 네. 안락사를 뭐 표현하는 영어 단어도 여러 개니까 네.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소호흡기 이건 또 영어로 뭐야 식물인간 뭐야 이거 대체 요런 거를 동시에 이제 같은 주제랑 얽힌 단어잖아요. 네. 정리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표현 같은 게. 네.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면은 요게 서로 약간은 달라붙어 갖고 나중에 떨어져 나갈 때 이 중에 한쪽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옆에 애들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야, 안 돼, 안 돼. 못 가. 맞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이거 익혔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잘 안 까먹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주제별 표현 같은 거 정리하는데도 좋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쓴 글을 읽고서 반박하는 거를 글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이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글 쓴 사람의 주장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좋다. 맞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를 속속들이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 파악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반박해 이렇게 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파악이 잘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글을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네. 좋은 이제 글이 있어요. 네. 명언 그리고 누구나 배우면 좋은 문장의 구조라든가 네. 내용 이런 것을 학생이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써본다든가 암기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써본다든가 이런 방법이 천일문 같은 책을 네네. 가지고 문장을 쓴다 이거죠. 네, 네. 만약에 전 단계의 글쓰기가 돼 있다. 네. 자기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글쓰기를 다 경험했고 이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좀 이제 더하여 글쓰기를 해본 사람이라면은 천일문 같은 거를 이제 준 다음에 이걸 습득해서 써봐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괜찮을 것도 같은데 시작을 천일문 글쓰기 따라쓰기 이거 외워서 글쓰기 문장 구조 그래서 익히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과연 살갗으로 다가올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봐요. 그런 예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영어 실력이 천일문 문장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천일문을 갖다가 맨날 보고 쓰고 베껴 쓰고 다시 외워서 쓰고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좋아지는 걸 못 봤으니까 제가 네네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쓰기에 관해서 천일문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냐면 읽었는데 아주 약간의 감명을 받는 아이들. 여태까지 자기가 많이 써봤으면은 네. 자기가 쓴 거라고 이거를 약간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와, 이거는 진짜 문장이 아름답다. 네. 와, 이건 진짜 멋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이 정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아이 같으면은 천일문 문장을 외우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천일문 그렇죠. 문장이 그렇게 수월한 책이 아니에요.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글 쓰는 것이 이제 입문 단계,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은 이제 중급 단계. 천일문 문장을 가지고 쓰는 것은 상급 단계로 보시는 게 네네. 공부의 흐름에 맞겠습니다. 영어로 글쓰기 훈련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